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다들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설 때문에 왔다 갔다 멀리 왔다 갔다 했는데 와 진짜 스키장도 왔다 갔다 할 때 폭설이 너무 와서 거의 막 투머로우처럼 막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도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렇게 어, 이 차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 사람보다 더 인식을 잘 해주어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숙소가 좀 이뻐서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복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야외 온천수가 나오는 따뜻한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딥시크에 대한 짧은 이야기, 또 컨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일론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엑스의 비전, 뭐 사이버트럭 보링 컴퍼니, 이런 루시드에 대한 이야기, GM에 대한 이야기, 충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내내 사실 테슬라 주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올랐던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인 건데 정작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계속 빠지고 있다가 지금 400까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테슬라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야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 애가 또 이 어닝에 대해서 예상을 항상 하는데 뭐 좀 사실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컨센 같은 경우 0.77달러 그다음 근데 이 트로이가 0.72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마진 같은 경우에 컨센이 16.2 트로이가 13.2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18.6대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17.7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사실 그 맨날 새벽에 이게 딱 보다 보면 주가가 발표가 되자마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일론이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낙폭이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상승폭이 더 강화되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독 더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과연 ESS의 기여가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4분기 때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산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었지만 그런 것들이 마진을 얼마나 깎아 먹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론의 입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서 사전 질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탑5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무조건 해주는데 그것들 좀 살펴보면 과연 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비감도 FSD가 1분기 때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되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느 정도 시기에 오픈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람들이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만약에 차가 서버리거나 하면 이제 굉장히 사실 뭐랄까요 이미지도 안 좋고 브랜딩도 안 좋고 테슬라가 FSD 내놨는데 로보택시 내놨는데 그것들이 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 의견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왔을 때 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타 있는 상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하는 그런 형태로 출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언제 할지 그런 것들을 V14에서 할지 지금 단계에서 할지 더욱더 이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것들이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완성도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다른 자동차와의 FSD 계약론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포드랑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과연 발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FSD 이런 매출이 얼마나 잡히는지 채택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이게 지금 일론이 생산량을 30% 20-30% 이번 해에 이게 출하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모델 Q 저가형 모델 Q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2분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델 Q 같은 경우가 지금 모델 Y가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물론 런치 모델이긴 하지만 FSD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약간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형 모델이 이런 모델 Y와 이런 가격 차이를 서로 잡아먹 카니발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좀 조정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임박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중요하죠. FSD 중국 이게 돼야 되는데 FSD 중국 유럽 출시 일정 지금 중국 웨이보에서도 중국 FSD에 한 테스트가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제가 그걸 캡처해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중국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가 조금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면서 유럽이 출시가 FSD의 경쟁력으로 장착이 되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더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힌트가 이번 주에 나올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모델 Y 주문량에 대해서도 뭐 좀 자랑도 할 수도 있고요. 옵티머스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뭐 큰 대답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나고의 일론의 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 뒤에 컨콜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일론의 사업 중에 X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고 했죠.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혹시 만약에 이것들이 잘 안 돼서 일론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동자 자기가 현금이 많이 없죠, 일론이. 그래서 주식을 팔 것이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자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 엑스머니가 올해 출시된다. 그래서 P2P 결제를 허용하는 직불카드 연결, 은행 계좌로 즉시 자금을 이체하는 옵션, X월렛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모든 것들 X를 통해서 뭔가 테슬라 그 사이버 캡도 로보택시도 더 운영하려고 하고 뭐 완전히 다 모든 통합 플랫폼을 X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일론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링 컴퍼니하고 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터널에 대해서 제조 라인의 경우 우리는 매초를 집착합니다. 모든 곳에서 낭비되거나 부가가치가 없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라인의 끝에서 아웃반드로 로트까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터널 덕분에 이동 거리를 100m 6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시면 터널을 딱 만들었습니다. 딱 사이버 터널 나오고 생산이 되고 나서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쫙 나가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저는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얘네들은 생산 속도 그렇죠. 이런 생산에서부터 출고까지 어느 정도의 병목 현상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뭐 루시드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뉴스도 아니었었어요. 슈퍼차저에 아직도 조인하는 업체가 있었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루시드도 굉장히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이거 라이센스 피를 얼마나 내는지 좀 그것들이 좀 궁금해요. 물론 그 바이든 때 어느 정도 강제로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늦게 조인한 업체들은 그만큼 더 비용을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거의 미국에서 충전은 이제 거의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또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V4에서 사이버트럭을 위해서 최대 325kWh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 여행 갈 때도 항상 사이버트럭 그 슈퍼차저를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의 속도가 점점 전기차의 사실 단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충전 속도죠. 이 내연차는 한 10분 안에 다 되는데, 아직은 슈퍼차저를 하지만 3-4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V4 포스트에 가면은 V3에만 가도 거의 30분 이내로 되고, V4면 거의 20분 정도로 단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대단합니다. 충전 속도 기술. 그리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GM이라고 해서 GM이 전기차 생산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다. 올해 목표에는 조금 미달했지만 EV 영업 손실은 기존 예상치보다 20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출시 모델도 많고, 지금 25년도 1쿼터에도 SUV급 EV가 출시 예정이고, 아직은 이런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좀 단계적으로 줄더라도, 이런 것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힘이 있는데, 나는 GM이나 포드 이런 애들은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거에 반면에 GM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흑자 전환할 그런 문턱이 있는데, 보조금이 또 줄면 또 그 시기는 늦어지겠죠. 당연히 판매량이 주니까. 그리고 당연히 포드는 더 맛이 아직 가있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FSD 채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오늘은 좀 짧게 마치고, 이런 테슬라 콘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것들의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